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어저께도 하락폭이 조금 있었죠. 거의 한 7% 정도 떨어졌는데 단기간에 낙폭이 좀 큽니다. 많은 상승폭이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여기 보면 일본의 ADC SC, 그쵸? SC 제형을 4천억 원에 기술 수출했다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날이죠. 11월 8일 날. 이때 강하게 상승을 한 부분을 지금 다 반납을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었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 리가캠,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액, 이렇게인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종목군들이 딱 보면 보이시죠?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업종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코스피 어때요? 7월 달에 고가 나왔죠? 정확하게 7월 11일 날 하이닉스가 고가가 딱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떨어졌어.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번에는 반등의 폭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반등에 동참했고 삼성전자의 가격이 정말 너무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닥 보세요. 바이오 보니까,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알테오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코스닥 920포인트에서 쭉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렸습니다. 이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는 미증시가 안 좋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미증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하려면 고가 돌파해야 돼. 근데 알테오젠 보면 어떻습니까? 8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회복하고 고가 뚫고 더 날라갔어요. 이때 얼마예요? 25만 원, 26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고가가 얼마예요? 45만 원. 지금 가격 얼마예요? 오늘 종가 37만 원. 자, 무슨 얘기냐? 주가는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세를 더 강하게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악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가격대, 즉 삼성전자의 락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은 없다.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금리.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은 악재가 없습니다. 알테오젠 자체적으로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알테오젠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이 누를 수 있는 것,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눌릴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지금 알테오젠 보면 미국 시장으로 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와 같은 존재예요. 악재가 없다. 그쵸? 왜?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SC 제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신약들과, 그쵸? 사람 간의 이어주는 역할이죠. SC 제형, 피하주사 지방 제형. 이거 SC 제형, 그쵸? 알테오젠, ALT 비포인데 이거 지금 이거와 비슷한 거를 머크에서 만들었습니다. 키트루다 SC예요, 그게. 근데 어때요? 머크에서 알테오젠 껐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능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거기에 그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시장 내적인 악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두 가지였거든요. 그게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 그쵸? 자, 지금 금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요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어때요? 4.3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때요? 4.75. 여기서 0.25%까지 또 내립니다. 12월 달에. 자, 그러면 4.5%예요. 자, 그럼 이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금리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어때요?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려고 압박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뭘 봐야 돼요? 딱 하나만 보면 된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죠.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는 거죠. 하이닉스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자, 하이닉스가 고가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 7월 11일이니까 그쵸? 2분기 실적이 곧 확인되기 직전에 나왔죠. 근데 2분기 실적 어때요? 5조 4천억. 그리고 3분기 실적 어때요? 7조.
23년도 실적 어때요? 적자 7조 7천억. 이때부터 올랐죠. 이때 23년 초반. 그쵸? 실적이 100%확 꺾일 것이다. 23년에 대한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4년 초반. 자, 그러면 실적이 나빴을 때는 분기당 적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하고 있는데 주가 계속 올라요. 그리고 흑자 전환했어요. 실적 너무 좋아요 하니까 어때요? 주가 빠집니다. 선반영됐다는 거죠.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 매매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실적이 안 좋을 때 더 갑니다.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이런 확실한 정도의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시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바뀔 거고,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언제 매매를 했는지 보시죠. 최근에 강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올라오죠. 어때요? 이제 다시 매매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매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계속 만들어가죠. 상승할 때 이제 떨어지고 있죠. 확인하는 즉시 매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뿐이냐? 보세요. 알테오젠 말고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는 금리 관련된 내용들,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건 바이오다. 왜?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위태위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 말고 무언가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을까요? 많이 빠지면 할 건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면 우리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고 장기간이라도 수익을 낼 수 없다. 왜? 올라갈 때 지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보자고요. 올라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악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내각이 정해지고 있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분이 백신의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 이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애들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한창일 때 이분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던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예요. 백신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인선이 끝나고 나면, 그쵸?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을 정하고 있는 게, 물론 트럼프가 정하겠지만 이분을 정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뭐 하고 있어요? 피만 치료제 맞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걸로 인해서 바이오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각에 대한 결정은 빠르게 끝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바이오텍 산업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도, 금리 수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월 달이 되면 0.25%를 더 낮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5%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면 더 10년물 금리하고 더 붙게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 5%대 금리, 이때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그 넘어선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관련된 악재도 희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 가격대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 시장 안정화시켰. 이거 제가 월요일 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 등 반도체는 매매 계획이 없다. 바이오조선 원전까지만 매매 예정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을 해야 매매를 한다 그랬죠. 지금 매매 안 하고 있어요. 폭락하던 시장은 끝이 났다. 앞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온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형주가 당장에 크게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나옵니다. 분기당 50%씩 100%씩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걸 길어야 1분기에서 2분기 남았고, 그래도 미증시가 추세가 깨지려면 유동성 관련 문제가 나와야 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 위험 요소가 발생해야 미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거지,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 그래서 미증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증시의 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그럼 바이오는 지금의 상황,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죠? 이 조정 구간이 이제 다 끝납니다.
그쵸? 며칠 안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하락하는 부분이 이미 한 2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이 횡보하는 구간 조금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월 15일 같은 경우에 어때? 삼성전자 7% 반등, 시장 바닥 나왔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 없다는 거다. 다음 주 바이오 조선은 수월하게 매수하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쵸? 확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매 안 하고 있다는 점. 그쵸? 다음 주 바이오 조선 미용의를 제외하고 매매할 종목이 없다. 여기서 하나 추가된 거죠. 원전. 원전 뭐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을 뭘 해야 될 거냐?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 그 중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금리나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뭐 0%, 0.5%, 1%, 2% 이하 이 정도이면 채권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이자에 대한 비용이 GDP의 25%가 넘어갔습니다. 50%는 R&D 투자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는 못 건드리거든요. 25%가 이미 들어가 그렇죠?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보다 양적 완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미국의 경기가 꺾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없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2달 뒤면 취임합니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고, 언제까지? 흑자 전환할 때까지. 흑자 전환하면 주가 끝이에요. 한국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조선이나 바이오 그리고 지금 원전까지는 제가 그쵸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가격 위주로 보자. 실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테오젠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제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 잡는지 반드시 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놓은 겁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려웠고 이제는 시장이 최소한의 안전한 구간까지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시장이든 주도주가 존재합니다. 지금 바이오가 맞아요. 근데 그 종목군에서 내가 딱 한 종목만 뭘 골라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연말이나 연초까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